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효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영양교사의 두 번째 과목, 우리 생애주기 영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생애주기 영양을 크게 두 파트로 제가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에 대한 부분, 우리가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 때 열심히 배웠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해서 무기질, 비타민, 뭐 물이라든지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의 메인이죠. 기본적인 뭐 임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짝짝짝짝 해서 이제 노인기까지 해당하는 그러한 영양학으로 이렇게 크게 생애주기 영양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영양소에 대한 부분 아마 여러분이 정말 귀가 닳도록 열심히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뭐라고 했니, 이제 서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아는 거에서 떠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시험 문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내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나는 여기까지 쓰겠다.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런 대목에서 언급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러한 오답노트, 그러한 나름대로 플랜을 짜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양소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쵸? 물론 그거를 이제 다 외우면 좋지만, 다 외우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만, 최소한 중요한 부분, 뭐 이제 철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여러분 거로 수치를 꼭 외우셔서 여러분 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왜? 수치에도 혼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를 풀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히, 식사법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왜?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가야지 그만큼 훨씬 더 시간이 세이브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양학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이제 영양학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후부터 나올 거에 대한 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영양과 영양소라고 이렇게 나눠지죠. 이제 영양 같은 경우는 인체가 음식을 섭취한 후 식품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여 체내의 생명 유지, 그리고 성장, 생리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모든 과정을 영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양 쪽 관련하면서 이제 저번에 소화, 흡수 막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크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이화와 동화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잠깐 하라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동화 같은 거 뭐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양소를 먹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대부분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우리 에너지를 쓰기 위한 거죠. 그치? 에너지를 쓰기 위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거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쵸? 그러기 의미에서 동화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 거죠. 뭘 만드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동화의 가장 중요한 가장 키포인트, 인슐린 이라든지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만드는 축적시키는 뭐 성장호르몬 그런 애들도 뭔가 축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화와 동화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서로 반대적인 성격을 가져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렇죠? 전분을 먹습니다. 그걸 열심히 나눠가지고 어떤 게 포도당으로 만들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또 글루코겐이라고 이거를 저장을 시킵니다. 이게 동화 과정에서 저장시켰다가 또 필요하게 되면 이것도 뭐 포도당으로 나누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대로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화와 동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양이라는 것이 우리 이런 과정, 생명 유지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생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모든 과정이다. 그래서 영양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성장, 우리가 영양교사 같은 경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죠. 그쵸? 그래서 제가 스키밍 곡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항상 뭐라고 하냐면 성장이라는 건 항상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미 다 성장이 끝난 성인인 때 열심히 영양을 준다면 오히려 오버되는 것은 비만, 이제 한마디로 패트,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장기 단계에 충분한 영양,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리고 영양 공급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영양소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식품에서부터 섭취되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성장, 체조식 유지, 그다음 보수, 약간 생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그러한 성분 하나하나. 우리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열량 에너지, 열량 영양소가 있죠. 에너지를 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3대 영양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덩치가 큰 애들이에요. 그쵸? 3대 영양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성 영양소. 구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체조직을 구성하고 보수하는 애들. 대부분 우리가 구성 영양소 생각하면 뭐 생각나죠? 뼈 생각나죠. 뼈 하면 대부분 칼슘인, 그 다음에 무기질하고, 그리고 그 뼈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이 뭐예요? 단백질이잖아. 그치? 근육 애들. 근육은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단백질을 몇 끼마다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든지 이런 구성, 이걸 대부분 이제 그거를 조절해주는 역할이죠. 대부분 이제 호르몬 같은 애들, 아니면 그 호르몬을 도와준 조효소, 효소와 조효소 이런 애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호르몬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애들 같은 게 대부분의 이제 단백질 애들이 메인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서포트 해주는 게 무기질하고 비타민 그리고 이제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나눈다면 열량 영양소,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량 영양소 해서 대부분 탄당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애들, 그리고 나머지 비타민,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는 이런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또 이런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의 그런 기능성 기론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즘 좀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뭐 비타민 그래서 시험도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타민의 그런 세부적인 역할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좀 머리가 좀 아픈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뭐 소화 흡수라든지 기본적인 뭐 종류라든지 그거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비타민 특히 요즘에 비타민과 지방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가 어떻게 요즘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도 소소의 어떤 종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